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우린 그래라는 작품인데요. 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요, 정혜은 작가의 세 다리 의자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책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정혜은, 1996년 서울 신림동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겪은 일들의 트라우마로 현재 2달 넘게 정신과를 다니며 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편이며 친구들은 분위기를 잘 띄우는 나를 꽤 좋아하는 편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잘 이야기하고 쉽게 다가간다. 하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편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기분에 나의 감정도 좌지우지 된다. 네, 그럼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세 다리 의자라는 작품입니다. 7시 43분. 아침 시간은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지만 나의 단잠을 깨우는 알람이 되니 이젠 가장 싫어진 노래로 기상한다. 시계가 늘 제자리로 오듯 나의 일상도 늘 똑같이 돌았다. 씻고 난 후 축축이 젖은 머리를 털어내고 출근 준비를 한다. 이놈의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를 끼는 일이 일어나서 이를 닦는 일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다. 그래도 늘 집을 나서면 경비 아저씨들의 노고가 깃든 울창한 오솔길이 펼쳐진다. 푸릇한 풀내음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얼굴에 따스히 스며든다. 미소를 지그시 머금고 걸음을 재촉한다. 그렇게 반복되면서도 하루하루 미묘하게 다른 날들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출근길 지하철에 오른다. 오전 업무가 끝나갈 즈음 여느 때와 다름없이 11시 3분이면 울리는 나의 배꼽시계. 우리 회사의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시까지다. 회사 근처의 다양한 식당으로 그날의 기분에 따라 원하는 걸 먹으러 간다. 원래 같았으면 아까워서라도 다 먹으려 했을 점심이지만 오늘은 적당히 먹기로 한다. 사라 언니와 오랜만에 술 한잔 기울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술을 마시며 말이 잘 통하는 언니와 이런저런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놓을 생각에 설렜다. 100걸음짜리 오솔길을 사이에 두고 살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볼 수 있었다. 언니는 주로 주말에 근무를 하지만 나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사라 언니의 다가오는 토요일 스케줄이 비었다. 안주는 내가 좋아하는 족발의 소주다. 퇴근 후 회사를 나서며 노을을 보고 싶었지만 요즘 해가 퍽 길어져 양다리 짙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퇴근 시간에 맞춰 다들 지하철을 타는 바람에 나는 백석역까지 44분을 꼬박 서 있었다. 도착역에 내리니 그제야 해가 서서히 저물었다. 역사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석양이 좋았다. 보라색도 주황색도 붉은빛도 하늘빛도 아닌 그 오묘한 색감의 놀이가 난 늘 즐겁다. 집에 들러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후 족발집으로 향했다. 나는 언니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생각해 두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놓았다. 윤기 좌르르한 족발 때문에 소주를 금세 2병, 3병 비웠다. 오늘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다. 물병을 잡는다는 것이 그만 술병을 잡고 물잔에 술을 따르는 사고도 생겼다. 그렇게 고주망태가 된 와중에 술을 마시면 꼭 시원한 게 당겼다. 근처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우리 집으로 향했다. 여기서부터는 물에 번진 수채화처럼 기억이 흐릿하지만 언니와 나는 복층 구조인 우리 집 2층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내가 먹다가 아이스크림을 흘리는 바람에 언니가 휴지를 가지고 오겠다며 내려갔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나는 허겁지겁 내려가 보았지만 언니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내가 본 전부였다. 따라 나갔다면 충분히 언니를 잡을 수 있었겠지만 나는 주저앉았다. 난 무언가에 홀린 듯 휴대폰을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 좀 살려달라며 빌었다.
다시 나를 잃어버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죽고 싶지 않지만 죽고 싶다고 말했다. 단순히 살고 싶었다. 모든 통화를 끝내고 술 기운에 지친 건지 간신히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 다음날 언니가 집에 옷을 두고 가지 않았냐며 가져다 달라고 했다. 언니의 기억도 흐릿한 듯 했다. 나는 언니를 만나 물었다. 언니 어제 왜 그냥 갔어? 몰라. 취해서 기억도 안 나. 다음에 또 보자. 그저 술에 취해 그랬다는 듯 아무렇지 않은 듯한 언니의 말에 나는 멍하니 언니의 뒷모습을 그렸다. 어제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치는 듯한 집 안으로 나는 다시 들어갔다. 우리 집은 아주 평범한 집이었다. 다들 우리를 해바라기 가족이라 불렀다. 늘 밝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화목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집에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당시 우리 동네는 재개발이 한창이었고 여기저기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낡았지만 추억이 서린 우리 집은 무너졌고 우린 새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7살에 내가 본 집의 첫 모습은 40평 큰 평수에 가까운 커다란 장식장 하나가 놓여있던 것과 따스함이라곤 찾을 수 없는 한기서린 집이었다. 이 집에 이사 온 것이 나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다. 난 아직도 그 빌라가 귀신에 쓰였다고 굳게 믿는다. 귀신 말고는 한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사를 가자마자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틀어졌고 친가와 외가가 대립하며 온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로 따스한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그렇게 폭력과 비난만이 오갔다. 결국 내 나이 8살 때 부모님은 이혼했다. 어린 나는 엄마가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따라가지도 가지 말라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봤다. 가정이 무너지니 집안 경제도 무너지고 아빠의 사업도 잘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들이닥쳐 곳곳에 빨간 딱지들을 붙이고 갔다. 그 사이에서 나는 늘 방 한편에 놓인 나무 책상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했다. 한순간 태풍이 지나가듯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빨간 딱지로 딱지치기를 했다면 아마 나를 이길 자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삼촌의 도움으로 빨간 딱지는 다 사라졌지만 주홍 글씨처럼 내 가슴엔 빨간 딱지가 늘 따라다닌다. 즐겁게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온 어느 날은 나무 책상을 멍하니 보다가 커터칼을 꺼내 들었다. 나는 나무 책상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어떠한 답답함에 사로잡힌 것인지 무언가에 홀린 듯 애꿎은 책상만 괴롭혔다. 넌 화가 나는 거라고 누군가 내게 속삭이는 듯 했다. 난 계속 책상을 긁었다. 이유는 아직도 모른다. 그날 이후 아빠와 삼촌은 빚을 갚느라 바빴고 대학생인 언니들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나는 대부분 조부모님과 시간을 보냈다. 추운 겨울에도 언니들이 입다 남기고 간 옷들을 주섬주섬 걸치고 추위에 떨며 겨울을 보내도 저혈압이와 방 한편에 쓰러져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린 나를 돌보기에 나이가 있으셨고 이미 난 가족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후였다. 초등학교 5학년, 나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해를 하는 것이었다.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냥 조금 따가운 빨간 선 하나로 큰 이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다. 이상하다 생각해도 애처로운 관심 한번 받고 싶었다. 그런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자해라는 게 아직은 와닿을 나이가 아니라 그런지 친구들은 손목에 큰 밴드를 붙이고 늘 광대처럼 웃는 나를 좋아해 주었다. 해가 다 지도록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날 좋아해주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그저 놀고 싶었다. 중학교 1학년을 마칠 때쯤 언니와 상의 후 엄마와 살게 되었다. 난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엄마가 있는 수원에 가서 새로운 모든 것들에 적응해야 했다.
먼저 엄마와 살고 있던 작은 언니는 잠시 같이 사나 싶었지만 취업을 하여 멀리 가게 되었다. 엄마는 출근하면 밤이 늦어서야 들어왔다. 엄마가 없는 시간엔 방 안에서 혼자 가만히 엄마의 숨결을 느껴보았다. 그 뒷모습 이후로 다시 못 볼 것 같았는데 엄마와 함께 사니 신기했다. 10평 남짓한 방구석에 엄마가 외로이 아등바등 살아온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철없게도 여전히 그런 엄마에게 관심을 원했다. 키 160cm, 46kg이던 내가 카스테라 한 박스를 다 뜯어 우걱우걱 먹었다. 하지만 엄마는 바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은요, 우린 그래라는 작품 중에서 세 달의 의자라는 책 읽어드렸는데요. 네, 정혜은 작가의 세 달의 의자라는 작품, 왜 세 달의 의자인지 이 작품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책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